무역 장벽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기 힘든 기업들이 인도를 생산 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도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 물자는 뭐 하나죠. 인도 디지털 산업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영역이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떨어지고 하면서 많이 피폐하실 텐데 인도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의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제 통신업이 있고요. 인도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은 Reliance Industries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지오라는 회사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반대에 있는 게 이제 에어텔이라고 하는, 바르티 에어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시장을 거의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이런 통신 회사들은 우리나라 KT나 SK텔레콤이랑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자기 통신망에 있는 고객들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것도 직접 하잖아요. 네. A닷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제가 알기로 SK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맞아요.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이 자기들 모바일 환경에 올라갈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들을 직접 개발하고 개발하는 회사를 인수하고 투자를 하는 일종의 이제 인큐베이팅 역할까지 통신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가 얻을 수 있는 마진이 디지털 서비스랑 결합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있고요. 실제로 인당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큰 영역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IT 서비스인데, 우선 통신, 그 다음에 IT 통신이요. IT 서비스. IT 서비스에 관련된 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인포시스나 TCS 같이 이제 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대기업들의 IT 서비스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TCS나 인포시스가 없으면은 사업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백오피스, 코어가 아닌 일이라서 남한테 아웃소싱을 주던 일들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쵸. 디지털화가 되면서.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파트너십이 더 공고하고 이런 기업들하고 더 많이 협업을 해야 되고, 일반 AI를 이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이거를 수행할 수 없고 이런 IT 서비스 기업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거리가 굉장히 풍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라고 제가 정의를 한 거는, IT 서비스는 똑같이 사실 디지털 서비스인데 이것들은 이제 기업들을 향해서 하는 B2B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정의한 디지털 서비스는 B2C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직접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오 파이낸셜 서비스는 금융 쪽으로 일종의 핀테크죠. 그다음에 PB 핀테크라는 회사도 보험, 그다음에 이제 대출 판매 이런 걸 하고 있고, 이터널이나 스위기는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처럼 음식 배달, 그다음에 퀵커머스라고 해서 빨리 배달해주는 배민 비마트,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인도에 축적돼 있던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인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프라나 서비스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좀 낮은 게 사실이니까 그 갭을 빨리 채워나가면서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상황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5천만이면은 인도는 14억이니까 한 서비스가 성공한다고 해도 훨씬 더 큰 시장을 얻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인도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여기 제가 명기한 하벨스 인디아나 딕슨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특히 딕슨은 이제 OEM, ODM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인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제조업 기반의 일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야고,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장벽, 무역 장벽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기 힘든 기업들이 또 인도를 생산 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 부분도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한 인도의 전체 디지털 산업이 대체적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신, IT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IT 하드웨어까지. 이렇게. 제 이야기 들으니까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은,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디지털 환경은 더 그래요.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 건설하고 있는 거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R&D로 엔지니어링을 R&D에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이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결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다라는 거.
AI를 쓰는 사람이 많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IT에 특화돼 있고 친화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인도가 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런 기업들을 실제로 이제 탐방도 하고 서비스를 이용도 해보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거기 경영진 인터뷰도 하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거 잡으면은 알겠습니다. 네, 꼭 같이 가시죠. 네네. 만나보고 싶어요. 네. 어떤 사람들인지. 예.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뭐 공신력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우리 저기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분이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사람을. 예, 네. 보시고 내가 가봤더니 이렇더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랬거든요. 네네네네. 예, 다음에는 꼭 네, 알겠습니다. 장이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뭐냐면은 IIM 벵갈루르라고 인도에 이제 국영 MBA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은 데인데 보통 IIT 출신들이 인도 최고 공대를 나온 분들이 시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경영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IIM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벵갈루루 아까 말씀드린 인도에서 가장 IT가 발달한 도시에 있는 그 경영대학원이라서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그 안에 인포시스라는 IT 서비스 대기업의 창업주 중 한 분이 만든 스타트업 센터가 있어요. 스타트업 지원 센터가. 그래서 거기를 직접 방문하고 거기에서 이제 창업주도 만나고 그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우리 나이로 24살 된 분이 계셨어요. 와. 근데 그분이 이제 AI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많은 기업들의 이제 비즈니스 컨설팅을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났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똑똑해 보였고 말씀도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해본 거예요. 인도의 이런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는 요인이 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똑부러져서 대표님과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Digital industry is growing very well. Because of people or ecosystem or There are, I guess I will answer in bits and pieces maybe. Then you can join it down or something. What I feel like my perspective. First one is post globalization and all those things coming into place. We have got enough opportunities to figure out the gaps that the Indians have, the Indian consumers have with the global consumers in a way. That is one way. So when you identify the opportunities, you actually build for the billions rather than just sticking yourself to the only a limited market. That is one bit. So we are always building solutions which can be helpful at the end of the day to the global markets. To like build at home and sell it to the US or sell it to the other expanded markets, right? That is one bit. So identify the gaps is one bit. Like our post when the policies have globalization has come into place, a lot of liberalization policies and many industries, and when we call other market players and incumbents to our India for their R&D to set their R&D, we also generate in a way employment. Obviously it compounds in a way, right? Like education has been compounded. So in a way everything is affected. You upskill people. You in a way give them opportunities to go outside world and then experience and then bring those solutions come up and then create something from the one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o that is one bit. Along with that, there is a lot of going on around horizontals and verticals, right? So the major players are in the horizontals. They have already built the solution, but there are a lot of gaps or touch points which are there, which has been identified by the startup founders. So they come into picture only to specifically only solve for customer support or only to solve for giving the feedbacks after the experience has been done or something on those lines, right? Or only to solve for procurement or only to solve for maybe content, all those things. So everyone is solving for one niche areas. So people have figured out the niche and then the startups are there. So I guess that is one bit that is one bit I guess giving them enough opportunities to maybe identify those gaps is what I guess India has figured out in this whole maybe in 10 to 20 years.
and consumptions have been changed throughout the years. People have like it was if you notice like every 5 to 10 years a new innovation was coming into place, but right now it's every 2 years we are seeking a new innovation. Yeah. So that cycle has been changing. So every 2 years you see a new consumption pattern, a new set of audience in place to cater to. So that brings a lot of new opportunities to also build startups. All right. That is one bit, I guess. I think your point is India has a lot of opportunities. Yeah. 그 24살 예. 소녀네요, 그죠? 본인은 소녀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네네네. 예, 우리 나이에서는 그렇죠. 참 어린 친구인데 예. 인사이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가 이렇게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대답했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 본질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게 네. 결국 이제 사람이야 또.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움직이느냐, 천재가 언제 움직이느냐 이런 건데 천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머리 좋은 애들, 걔네들이 이제 코딩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고 움직여요. 맞습니다. 제가 아는 천재들은 다 그랬어. 근데 여기 이제 인도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시장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인도에서 했던 게 이게 인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확장되면은 이게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천재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런 천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굴러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야, 이게 그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인도가 굉장히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위에서 사는데 별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맞아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 신용카드를 써요. 그냥 신용카드만 써요. 페이먼트 서비스는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 그걸 썼는데 그걸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근데 인도는 신용카드라는 비즈니스 생태계가 완전히 안착되기 전에 이미 페이먼트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용카드는 없는데 페이먼트 서비스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런 컨텐츠도 저희 찍었거든요. 그냥 시장의 허름한 귀퉁이에 있는 노점상에도 네. 전부 다 QR코드 찍어서 결제가 다 돼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걸 그냥 가지고 다니지 스킵하고, 않는 거죠. 예, 아. 바로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너무 좋은 걸 이제 느꼈고, 그런 일종의 혁신들이 굉장히 빠르게 인도에 찾아오다 보니까 인도의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뀌면 또 새로운 서비스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5년, 10년이 아니라 2년으로 걸린다. 그래서 진짜 사이클이 빨라졌다. 이런 얘기도 해주신 것도 기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거고요. 골자는 뭐 하나죠. 인도 디지털 산업이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떨어지고 하면서 많이 피폐하실 텐데, 그렇죠. 이 시점에 한번 인도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인도, 뭐 중국 등등 미국에만 오리엔트 돼 있는 그런 포지션이 조금 다변화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인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도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여기 이제 미국에 상장된 인도 투자 ETF들인데 굉장히 네. 많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인도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DGIN, 디지털 인디아 ET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통신이나 IT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제조업까지 그런 섹터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ETF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미국 ETF에 굉장히 익숙하시니까 투자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떤 벤치마크를 갖고 있냐면은 MBIS 디지털 인디아 인덱스라고 하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위 10종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봐서 정리를 했더니 제일 많이 포함한 것이 이제 통신 비즈니스 하는 지오를 갖고 있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티 에어텔 통신, 그러니까 통신주 비중이 한 16% 육박할 정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서비스, 그 다음에 이터널이 조마토라고 하는 음식 배달해주는 디지털 서비스 비즈니스 네. 회사거든요. 그거 다음에 IT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요건 이제 금융 관련된 핀테크 회사, 그다음에 IT 서비스, 그다음 디지털 서비스. 이렇게 인도에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하고 디지털 서비스 중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품이라 이 상품에 투자하면 이런 종목들에 예. 노출할 수 있다 이런 이런 거네요. 종목들, 인도 디지털 산업을 이끄는 네.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관련된 상품이 나왔어요. 인덱스 사실 똑같은 인덱스예요. 같은 IBIS, 인덱스를 투자하는 디지털 거고. 인덱스고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고 우리나라께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ISA 계좌, 연금 같이 우리가 직접 좀 장기 투자했을 때 세제 혜택 주는 그런 계좌에서는 한국 상장된 건 할 수 있는데 미국 건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과거 수익률을 보면은 인도 디지털 성장 요 상품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산업의 성장률 자체도 인도 GDP보다 뭐 최근에 거의 2배씩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내주는 섹터였다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인도 디지털 성장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인도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강한매님이 다녀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가 관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만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인도 아무도 안 볼 때 우리 한번 관심 가져볼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한매님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